김 기자, 저도 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저도 렌트카 이제 뭐 제주도 같은 데 가면 뭐 몇 번 빌려보긴 했는데 요금이 너무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도대체 요금은 무슨 기준으로 책정되는 거지 궁금했거든요. 그 책정 기준이 뭡니까 도대체? 네, 사실 이 제주도 같은 관광지는요, 렌터카 요금이 천차만별 고무줄입니다. 네. 이용객이 없으면 엄청 저렴하다가도요, 몰리면 갑자기 비싸지고요. 그리고 이 요금은 이 수요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변합니다. 실제로 제주도에서 올해 1월 가장 저렴한 요금은 24시간에 6,600원이었는데요. 지난 5, 6월엔 최대 10만 원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면 너무 비싸서 신고할 수 있다, 이런 금액의 기준은 뭘까요? 현행 렌터카 요금제는 신고제라서요. 이 업체들이 정부에 차종별로 요금을 신고하고 있고요. 대부분 이 요금보다는 할인해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 신고 요금이 경영 9만 원, 소형 12만 원, 중형 17만 원, 그리고 대형은 24만 원 정도입니다. 렌터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이 정상가는 대부분 신고 요금이고요. 여기에서 뭐 몇 % 할인해서 대여하고 있다, 이렇게 뜹니다. 이 정상가가 신고 금액일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만약에 할인을 받은 금액도 신고 요금보다도 비싸면 그땐 이 도청 같은 곳에 민원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에는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좀 렌트카를 싸게 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렌터카 요금은 실시간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코로나19가 언제 크게 확산될지 알 수가 없을 땐 요금 변화를 예측하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취소 수수료를 보고 미리 예약을 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행 가기 몇 달 전에 렌터카 예약을 해두시되 이용 직전까지는 이 취소 위약금이 없는 조건으로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수시로 이 렌터카 요금 추이를 살펴보시다가 기존 예약보다 좀 저렴한 곳이 나타나면 그때 예약을 바꾸시면 됩니다. 품이 좀 들고 번거롭긴 하지만요, 렌터카 요금이 저렴한 시기에 차를 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렌터카 빌릴 때는 취소 수수료, 이거를 좀 꼼꼼하게 좀 봐야겠군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렌터카 빌릴 때 또 하나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이제 보험 부분이잖아요. 이 보험은 좀 어떻게 드는 게 좋습니까? 네, 요즘에는 제일 저렴한 최저가를 찾으려고 요금 비교 사이트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네. 그런데 여기에 최저가로 올라오는 차들은 사실 이 보험이 약한 경우가 많아서 더욱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보험의 종류가 일반 자차, 완전 자차 등으로 여러 개 나뉘어 있는데요. 완전 자차라고 해서 모두 다 보상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선 이 단독 사고를 보상해 주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단독 사고는요, 100% 본인 과실 때문에 난 사고를 말하는데요. 차에 흠집이 났는데 이거 가해 차량을 찾을 수 없을 때도 여기에 해당을 해서요. 이 단독 사고를 보장해 주지 않으면 보험 처리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휴차 보상료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체의 손실 비용을 뜻합니다. 이것도요, 보장 못 받으면 보상금 폭탄을 맞을 수 있고요. 또 면책금은 보장을 해주는지 보상 한도는 얼마까지인지도 따져본 뒤에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소비자원에서는 이 사고가 발생했을 땐 수리 견적서와 정비 명세서를 받아놓으라고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렌터카 이제 앞으로 빌릴 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의 한 렌터카 중개업체가 예약금만 받고 갑자기 폐업해버려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피해자가 700명을 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JIBS 김지훈 기자입니다. 얼마 전까지도 렌터카 가격 비교 예약 플랫폼 업체가 있던 한 사무실입니다. 업체 측은 폐업 예고와 함께 보증보험을 통해 환불을 받으라는 문자를 고객들에게 보내고선 이렇게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재정 상황이 어려워 문을 닫게 됐다며 예약 취소나 환불은 알아서 하라는 문자만 남긴 겁니다. 오픈 채팅방엔 피해 사례가 계속 올라오고 증거 자료도 실시간 공유됩니다. 플랫폼 업체 대표와 직원들을 고소하고 또 고소하겠다는 글도 계속 이어집니다. 요금에 연락도 없었고요. 환불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도 다른 데에만 다 떠넘기고 어디로 연락해봐라, 저기로 연락해봐라. 1000명까지 들어올 수 있는 오픈 채팅방에 800명 가까이 접속해 있지만 정확한 피해자 숫자나 피해액도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10만 원대에서 100만 원 가까이 피해를 입었다는 게 얘기로만 확인됩니다. 문제는 잠적한 업체가 환불 조치하려 해도 가입한 보증보험 최대 한도가 2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일부 카드사는 현재 보증보험에 따라 환불을 해주고 있지만
2천만 원을 넘어설 경우 보상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에 비슷한 방식의 중개 플랫폼이 수두룩해 똑같은 피해가 나타날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통신 판매업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고 여행업으론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국 경찰에 피해 신고와 고소장이 접수됐고 제주경찰도 사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JIBS 김지훈입니다. 렌터카를 타다가 접촉사고가 났는데 업체에서 터무니없이 큰 돈을 요구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한국말 서툰 외국인 유학생에게 덤터기 씌우고 보다 못해 나선 사람에겐 협박을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김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타이완 유학생 A씨는 얼마 전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자가용보다 비용이 덜 들고 필요할 때만 쓸 수 있어서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말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장소는 이곳 서울역 앞이었습니다. 개인 택시와 동시에 차선을 바꾸다가 서로 부딪힌 건데 다행히 사고 수준은 경미했습니다. 사고 직후 60% 과실을 인정하고 구두 합의했는데 이튿날부터 렌터카 회사 팀장의 갑질이 시작됐습니다. 렌터카 사무실로 그를 부르더니 선생님을 이 자리로 소환시킨 이유는 당시에 운전은 누가 했는지 택시의 소축방 추돌로 인해서 택시를 승계시켰고요. 경찰이 피의자를 신문하듯 추궁합니다. 당시에 동승자를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죠? 운전 부주의로 인해서. 분명 택시기사도 일부 잘못을 인정했는데 100% A씨 잘못이라고 압박합니다. 100% 선생님이 가해 사고 맞죠? 그냥 추돌하신 거, 택시의 품위를, 그죠? 그리곤 수리비 110만 원 전액을 청구했습니다. 단순 접촉 사고였는데 차량 수리에 일주일이나 걸린다면서 휴차료를 요구하더니 되레 이걸 깎아줬다고 생색을 냅니다. 45만 원만 받겠습니다. 원래 제가 청구한 금액은 훨씬 높았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란 걸 여기서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에 대한 면책금 150만 원까지 요구했는데 법원은 사고 경중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면책금을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A씨는 이렇게 모두 300만 원을 뜯겼습니다.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그리고 다른 말도 할 수 없으니까 내대로 했어요. 딱한 사정을 전해들은 한 법무사가 나섰습니다. 과실 비율을 6대4로 합의했으니 수리비 40%는 돌려줘야 한다고 하자 또 엉뚱한 주장을 늘어놓습니다. 100% 과실이고요. 처음에는 6대4로 얘기하다가요. 이게 실선 지시 위반이 나왔더라고요. 그죠? 우리 법을 다루는 사람들끼리 A씨는 계약 기간을 일주일 남겨두고 차량을 반납했는데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료조차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보다 못한 지인이 한국어가 서툰 그를 대신해 나섰지만 돌아온 건 협박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소송 거세요. 잠시만요. 휴차에 대해서 일단 먼저 얘기를 하자고요. 아니 잠깐만요. 소송 거시라고요. 그러시면. 업무방해, 교사, 재물손괴, 저희의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 돈을 못 받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공갈, 즉시 고소 진행하겠습니다. 취재진이 사무실에 찾아가자 업체 측은 영업 방해라며 경찰까지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보험 사기를 쳤다고 주장했지만 역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 하고 저희한테 남자가 운전했다고 한 녹음 좀 들려드릴까요? 수리 기간이 너무 길지 않느냐는 물음엔 이렇게 답했습니다. 공장에서 수리 기간이 한 달이라 그러면 렌트업체는 한 달밖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한 달. 업체는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해당 팀장을 해고했으며 부당 수익이 있다면 모두 돌려주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제주도 여행 계획하고 있는 분들 아마 렌터카 때문에 고민 많으실 겁니다. 값이 너무 올라서 요즘은 아예 자기 차를 제주도에 가지고 가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제주도에서 렌터카 비용이 비싸진 이유를 민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도 렌터카 비용이 크게 오르면서 자신의 차를 직접 가져오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집은 나주인데 목포에서 그 배로 차를 싣고 여기 제주도로 왔습니다.
경비가 반밖에 안 들었거든요. 왕복 차 옮기는 값이 한 5, 6만 원 정도 들었고요. 네네. 그 렌트비는 한 7, 8만 원? 네, 그 정도 들어서. 제주 렌터카 비용은 코로나 이후 관광객이 몰리면서 크게 올랐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한 30% 내지 50%? 그 정도 인상됐다고 봐야죠. 이쯤 되면 렌터카 공급량도 조금 늘어나면서 대란이 좀 잠잠해질 때가 된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모습은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공급 측면에선 제주도에서 시행 중인 렌터카 총량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2018년 3만 2천여 대였던 렌터카의 적정 총량을 2만 5천 대로 정하고 이에 맞춰 감차를 추진했습니다. 현재는 2만 9천여 대 수준입니다. 여기에 관광객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제주도 관광객은 올해 4월까지 누계로 봤을 때 지난해보다 31.4% 늘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총량제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교통이 혼잡하게 되면 도민의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거든요. 도로를 확충시키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 또 그리고 화산 안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밑에 육지구처럼 뭐 이렇게 땅을 파갖고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전문가들은 총량제를 보완할 정책을 찾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반납 위치를 바꾼다든지 자발적으로 수요가 이제 대중교통, 버스나 택시 등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런 대중교통 시스템을 먼저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환경도 지키고 도민과 관광객의 편의까지 아우를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SBS 민경호입니다.